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토샵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은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버전을 쓸 수 있겠지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화면을 처음 열었을 때 화면이라든가 그런 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메뉴라든가 이런 게 쓰는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씩 다르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처음에 화면을 열었을 때 뜨는 화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냥 메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토샵을 열게 되면 첫 화면은 여러 가지 뜨지만 일단은 메뉴가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가 포토샵에 굳이 새로 만드는 일은 드물긴 하지만 일단은 기본이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주로 그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사이즈는 항상 센티미터를 쓰십시오. 이 센티미터가 국제 표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일반적으로 쓰는 단위이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 대지는 가급적이면 A4를 작업을 하겠습니다. A4는 가로가 21에 높이가 29.7인데 29.7은 그냥 30cm니까 30cm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와이드 옆으로 눕혀진 대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폭이 가로로 이렇게 돌렸을 때로 해서 폭을 30cm로 하고 높이를 22cm로 하겠습니다. 폭은 30cm, 높이는 21cm. 그리고 확인이나 제작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RGB도 있고 CMYK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CMYK로 하는 게 맞는데 사진은 주로 RGB를 쓰니까 RGB로 하겠습니다. RGB를 하고 제작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하얀 이게 뜨는데 이게 이제 바탕을 검정색으로 하면 검정색이 뜨고 흰색으로 하면 흰색이 뜹니다. 일반적으로 흰색으로 뜨는 게 작업하기 좋으니까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포토샵은 이렇게 이제 새로 만들기라면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러스트는 이렇게 하지만 포토샵은 새로운 작업을 한 건 아니고 보통 사진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뉴로 만드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오늘은 일단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사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새로 만들기였는데 이번엔 열기를 누르면 지정된 데가 뜨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바탕화면에 다 끄집어냈기 때문에 바탕화면을 썼는데 바탕화면이 아닌 다른 데서 파일을 불러올 때는 여기 위에 가서 보시면 PC 누르면 D 드라이브를 누를 수도 있고 D 드라이브에 이제 여러 가지가 뜰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탕화면에 해놨으니까 바탕화면에서 하겠습니다. 먼저 트리밍 작업을 하는 것을 연습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클릭을 하시고 열기를 누르면 사진이 뜨죠. 트리밍 작업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진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내는 걸 트리밍 작업을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작품 사진 찍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사진을 찍는 게 맞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보다 좀 더 넓게 사진을 찍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내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찍었는데 막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부분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가서 옆에 부분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들기 어렵죠. 있는 거에서 잘라내서 버리는 것은 쉬운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진은 내가 원하는 대상보다 좀 더 넓게 사진을 잡으십시오. 사진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넓게 잡았으니까 이제 사진 찍히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내야 되겠죠. 이걸 이제 트리밍 작업이라는데 사이드 메뉴 옆에 메뉴에 왼쪽에 메뉴가 보시면 사이드 메뉴가 뜹니다. 사이드 메뉴에서 밑에 쭉 가시면 자르기 도구라는 게 있죠. 이게 자르기 도구인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게 이제 일종의 칼날인데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끄집어 내리면 됩니다. 하늘을 많이 나오게 싶으면 하늘 많이 하고 하늘을 좀 적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적게 하고 여기서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 부분까지만 하려면 이렇게 이쪽도 움직이는데
그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만 가져가겠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사진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정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사각형이 필요한 부분에서 정사각형이지만 조금 가로로 좀 길게 하고 싶으면 필요에 따라서 사진 하늘 부분을 조금 내려줘도 되겠죠. 이 사진이 여기 선택이 되면 여기 가운데 여기 부분에서 사진 선택된 부분에서 그냥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잘라집니다. 이게 트리밍 작업입니다. 이 트리밍 작업은 사진의 가장 기본이고요.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사진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리밍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트리밍 작업은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서 또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트리밍 작업이고요. 이걸 다시 모니터로 돌리겠습니다. 새로 열기에서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열기. 이 사진을 찍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찍고 싶은 대상보다 좀 더 넓게 찍어라. 두 번째가 가급적이면 내가 원하는 색보다 약간 어둡게 찍은 게 좋습니다. 사진은 뭐 모든 색의 기본이 검정색은 모든 색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정색에서는 내가 원하는 색을 뽑아서 낼 수가 있는데 흰색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흰색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진도 똑같이 밝게 찍어진 사진을 어둡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어둡게 처리는 가능한데 내가 원하는 색상대로 어둡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둡게 찍어진 사진은 내가 원하는 색상대로 밝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너무 어둡게 찍어버리면은 빛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색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둡게 찍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약간 어둡게 찍을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대상보다 조금 더 넓게 찍을 것. 아까 넓게 찍은 것도 너무 넓게 찍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대상을 확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상 자체가 너무 픽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진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약간 더 크게 찍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약간 어둡게 찍은 것이 후반 작업을 할 때 가장 좋게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자, 트리밍을 하겠습니다. 도구가 되어 있죠. 자르기 도구가.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건물이 잘려 나가는 듯한 이게 좀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진 대상이 약간 가쪽에 있는 게 사실은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늘 아래부터 가겠습니다. 강북을 약간 그리고 약간 그리고 나서 하늘을 거기에 맞춰서 하면 자, 아까보다 사진이 훨씬 더 더 강조됐죠. 내가 강조가 훨씬 강조되고 건물도 훨씬 더 멋있게 보이죠. 건물도 멋있게 보이고 대상도 트리밍 이렇게 해서 이제 트리밍 작업이 됐고 이 트리밍 된 작업을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기 이쪽에 보시면 레이어가 있죠. 레이어에 보면 배경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사진인데 이거를 작업을 할 때 항상 복사를 하십시오. 습관적으로 복사를 해서 작업을 하셔야 원본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요. 복사는 이걸 클릭한 다음에 쭉 아래로 당기시면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쪽으로 당기면 복사가 됩니다. 레이어가 복사가 돼서 레이어가 두 장이 됐죠. 작업은 복사된 걸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지금 사진은 지금 여기에 RGB로 되어 있죠. 이제 위에 상단 메뉴에 가서 이미지를 보시면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가 여기 보시면 흑색 음영, 인덱스 이것은 흑백 사진입니다. 흑색 음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드를. 이거 이제 병합하는 것은 두 장 아까 제가 복사를 해놨는데 그걸 두 개를 합칠 것이냐. 근데 일부러 작업하려고 복사를 하는데 합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배경으로 병합을 안함을 눌러주시고 색상 정보를 버리시겠습니까? 색상 정보를 버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컬러 사진이라서 색상이 컬러 색깔이 있는데 이걸 흑백으로 만들면 기존의 색상을 버려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버리기를 누르면 흑백 사진이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컬러 사진을 흑백 사진으로 만드는 것은 아주 단순한 작업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흑백 사진을 컬러로는 복원을 안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모드에서 다시 RGB로 하겠습니다. 변화하지 않습니다. RGB를 했는데 복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있는 것에서 버리는 것이 있지만 없는 것에서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건 물론 RGB로 되어 있습니다. RGB로 되어 있지만 색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까 색 정보를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색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 컬러 사진으로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예, 여기 작업 내용, 히스토리 작업 내용에 가시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여기 회색 음영이라고 있었죠. 예, 흑백으로 바꾼 거. 그 위로 올라가면 레이어 복제에 있었죠. 제가 처음에 레이어를 복사했던 거 거기를 눌러주시면 원상태로 돌아가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로 다시 가서 이미지에서 모두를 가서 CMYK가 있죠. CMYK를 눌러보겠습니다. 역시 배경으로 변화 안 합니다. 다른 확인을 눌러야겠죠. 확인하면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가 RGB에서 CMYK가 되어 있습니다. CMYK가 뭐냐? CMYK 보는데 RGB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RGB와 CMYK가 뭐냐?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인쇄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RGB는 빛의 삼원색입니다. 빨강, 레드, 파랑, 블루, 그 다음에 녹색, 그린. 그래서 RGB거든요. 이 RGB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컴퓨터 모니터 할 때 RGB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빛의 삼원색을 RGB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빛의 삼원색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들을 RGB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도 모니터로 볼 때 RGB선이라는 것이 컬러 색을 보내는 걸 RGB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의 삼원색은 RGB인데 그러면 색의 삼원색은 뭐죠? 빨강, 파랑, 노랑이죠. 빛의 삼원색에서는 녹색이었는데 색의 삼원색에서는 노랑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색의 삼원색으로 색을 배웠었고 실제로 작업을 이렇게 색을 섞을 때 색의 삼원색을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색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데 빛의 삼원색인 RGB 가지고 색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RGB로는 색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인쇄일을 사실 거의 10년 넘게 해봤기 때문에 색에 대한 감각은 일반인들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색의 삼원색을 가지고 색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데 빛의 삼원색을 가지고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CMYK가 네 가지잖아요. 아까 RGB는 세 가지였는데 CMYK는 왜 색의 삼원색이면 세 가지여야 되는데 네 가지냐? 이게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술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색의 삼원색을 가지고 물감이나 이런 것은 색의 삼원색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인쇄는 4색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칼라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1도, 2도, 3도, 4도 그러죠. 아마 4도를 한다는 말 조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쇄할 때는 4도 인쇄한다, 8도 인쇄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색을 썼을 때 1도, 두 가지를 넣으면 2도, 세 가지는 3도, 네 가지면 4도인데 인쇄는 원칼라 한 가지 흑백으로만 찍는 거, 검정색으로만 찍는 걸 흑백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칼라로 찍는 것을 4도 인쇄라고 그러죠. 이 4도 인쇄가 바로 CMYK입니다. 그럼 왜 이 4도 인쇄가 CMYK가 있냐? 그러면 아까 색의 삼원색이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이라고 했는데 먼저 파랑색, C가 파랑색인데 이게 사이안입니다. 여기 옆에 색에서 보면 이게 이제 블루 파란색이잖아요. 이 파란색에서 검정색을 빼내면 이 사이안이 됩니다. 이게 이제 C, 사이안의 C. 그 다음에 빨간색이 여기 빨간색이 있죠. 위에 빨간색에서 검정색을 빼내면 분홍색이 됩니다. 이게 바로 마젠타입니다. 그래서 M입니다. Y는 검정색이 없는지 어쨌든 노란색 그냥 원색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Y는 그냥 옐로우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K가 블랙입니다. 아까 색을 다 빼냈잖아요. 빼내서 검정색을 따로 씁니다. 인쇄에서는 이렇게 검정색을 따로 검정색 판을 만들어서 쓰는데 이게 이제 블랙이면 B여야 되는데 만약에 B를 쓰게 되면 RGB B하고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RGB의 B 블랙에 B를 쓰지 않고 마지막에 K자를 씁니다. 블랙에 있던 K를. 그래서 CMYK라고 해서 사이안, 마젠타,
그리고 옐로우, 그리고 마지막 K 블랙을 씁니다. 그래서 인쇄에서는 이렇게 검정색을 따로 빼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때도 항상 RGB 아니면 CMYK로 작업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색 작업을 할 때는 CMYK로 이 아까 모드를 이미지에서 모드를 CMYK로 해서 색 작업을 하는데 일반적인 이런 풍경 사진을 가지고 색 작업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뭐 예술 작품 만들지 않는 이상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아닌데 이 CMYK를 꼭 써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인물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CMYK를 해서 얼굴 색감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나중에 인물 사진 가지고 작업할 때 그 CMYK 부분을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풍경 사진을 하니까 CMYK가 RGB 상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히스토리 작업 내용에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복제로. 그럼 여기가 모드가 다시 RGB로 됐지 않습니까? 네, 이미지 네, 모드가 RGB로 해서 이걸 이제 설명드린 것은 이 모드가 어떤 명령어인가 흑백, 그 다음에 RGB 색의 상황색, 아니 빛의 상황색, 그리고 CMYK 색의 상황색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인데 이 포토샵 작업에서는 이 조정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됩니다. 다른 데보다는 조정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됩니다. 오늘 먼저 명도하고 곡선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명도는 명도 채도 하지 않습니까? 이 채도가 이제 대비거든요. 컨트라스트. 그리고 명도는 이제 밝기죠. 명도는 명도를 올리면 당연히 밝아지죠. 명도를 내리면 어두워지고. 밑에 이제 컨트라스트 대비가 있는데, 대비는 사실은, 영어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비는 이제 전문가들은 이 대비를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비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대비는 함부로 쓰면 색 정보가 이상하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비는 쓰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나중에 이제 혹시 전문적인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대비라는 부분을, 대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색이 서로 대비되는, 컨트라스트 되는 부분에서 채도라고 하는데, 색감에,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근데 별로 명도하고 차이를 못 느끼겠죠. 근데 사실은 명도하고 전혀 다른 색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는 절대 전문적으로 다루지 하기 전에는 건들지 마시라. 명도만 가지고 조정을 하십시오. 근데 오늘은 색을 밝게 하는 부분인데 그 밝게 부분은 사실은 명도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보다는 곡선에서 조정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명도는 이렇게 바뀐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곡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곡선 부분에서도 RGB에서 빨강만 선택할 수 있고 녹색만 선택할 수 있고 파랑만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면 빨강을 먼저 선택해서 위로 올리면 빨간색이 많아집니다. 붉게 변했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리면 빨간색이 줄어듭니다. 파랗게 변했죠. 파랗게 변한 것은 빨간색을 빼버리기 때문에 블루하고 그린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빨간색이 이것들이 강해진 게 아니라 빨간색을 빼기 때문에 빨간색을 올리면 빨간색을 진하게 하기 때문에 기본 색 정보에서 빨간색이 붉게 되는 것. 잠깐 여기서 이제 취소를 하고 다시 조정해서 곡선 부분에서 잠깐 그러면 이제 녹색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녹색 부분 강하게 하면 녹색 부분 되죠. 빼면 좀 어두워지죠. 이게 이제 붉은색하고 파란색이 나기 때문에 어두워지죠. 이거 이제 다시 취소를 하고 모드 조정해서 곡선에서 이제 RGB는 아까 세 가지 색을 한 번에 움직이는 게 RGB입니다. 빨강, 노랑, 파랑을 한 번에 움직이는 게 RGB인데 이제 밝기 조정하는 건 사실은 여기서 하는 게 좋습니다. RGB를 통째로 올리면 밝아지고 통째로 내리면 어두워지죠. 이것은 이제 색을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는데 아까 조금 색이 어두웠잖아요. 사진을 제가 조금 어둡게 찍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바로 여기서 모드에서 RGB 모드에서 이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밝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어둡게 찍으라고 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밝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밝아졌죠. 너무 많이 밝은데 이 정도 밝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확인 누르면 이제 사진이 내가 원하는 만큼 밝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컴퓨터에 대한 색 정보, 그 다음에 모니터에 대한 색 정보가 다 틀립니다. 특히 모니터 같은 경우는 색에 대한 색 구현하는 게 비싼 모니터하고 싼 모니터하고 색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은 모니터를 쓰느냐에 가지고 작업이 이제 평균값이죠. 표준값. 이 표준값은 뭐 인터넷을 통하든 뭐 어디를 통하든 간에 다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표준값인데 이제 사실은 이런 사진 작업을 하고 포토 작업을 하려면 각자의 모니터를 조금 좋은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표준값에 가깝기 때문에 싼 걸 쓰게 되면 그 표준값하고 전혀 다른 색 정보를 하기 때문에 그 내 거 모니터를 보고 작업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 모니터를 보면 전혀 엉뚱한 색이 나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니터는 조금 좋은 걸 쓰길 권해드리는데 이제 뭐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 환경에 따라서 그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내 모니터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 모니터는 참고만 하시고 너무 내 모니터를 의존하게 되면 전혀 다르게 되겠죠. 그리고 내 모니터가 실제로 어떤 색상이 구현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로 작업을 하고 나서 그거를 다른 사람 컴퓨터나 또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패드 같은 걸 활용해서 실제로 색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블로그를 올렸다거나 또는 뭐 홈페이지에 올렸다거나 스마트팜에 올렸다든가 이런 식으로 올렸을 때 내 것이 다른 사람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보인다는 걸 알고 있어야 내가 거기에 맞춰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모니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나서 그 작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쇄에서는 그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모니터 보고 작업했다가는 정말 다른 색깔로 인쇄가 돼서 나와버린 경우들이 흔하게 발생됩니다. 특히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퍼렇게 나와버린다든가 시커멓게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모니터에서 하는 작업들은 그나마 다르긴 하니까 큰 가정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하셔야 되는 거. 내 모니터가 절대적이지 않다. 내 모니터만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모니터는 내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작업하는데 그 편의성을 보는 부분이지 모니터 색감에 절대 의존했다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모니터 색감은 참고만 하시라는 거. 네. 어쨌든 이제 이 색을 갖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작업이 됐으면 밝기 조정이 됐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합성하는 걸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리밍 작업하고 색상 밝기 조정했던 거, 그 다음에 모드가 어떻게 된다는 거, 그거 설명했죠. 오늘 그냥 이미지 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지에서 모드 있고 조정 있고 이제 뭐 자동톤, 대비, 자동색 이런 것은 건들면 안 되니까 놔두시고요. 이미지 크기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하시겠죠. 새로 만들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사진의 크기가 어떤가를 여기 원본 크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센티미터가 116cm, 116.84cm고 이거는 82.28cm죠. 근데 중요한 건 밑에 아까 해상도가 72죠. 모든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 대부분 해상도는 72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라든가 이런 인터넷상에서 화면에 띄우는 것은 해상도는 다 72dpi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쇄라든가 사진은 일반적으로 200dpi 이상이고 인쇄도 200dpi 이상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인쇄 작업은 300dpi를 씁니다. 그러면 이게 가로 세로 면적으로 가기 때문에 72하고 300이 뭐 한 4배, 5배 차이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묶어져 있는 게 폭하고 높이만 묶어있는데 여기서 리샘플링을 누르시면 세 개가 다 같이 묶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해상도로 올리면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300으로 올리겠습니다. 해상도 300이면 28로 줄었죠. 몇 배가 줄었죠? 당연히 4배 정도 줄였죠. 근데 문제는 폭이 4배 줄고 높이가 또 4배가 줄어들었죠. 실제로는 4 곱하기 4, 4, 4, 16, 16배가 줄어든 겁니다. 이 크기가요. 용량 크기가 16배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해상도가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용량에서는 사실은 똑같아요. 아까는 72dpi, 300dpi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사이즈로 가지고 72로 하면 용량 자체가 내부가 줄어들죠. 이게 항상 이 해상도를 작업할 때는 여기 리샘플을 눌러가지고 이거를 묶어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묶지 않으면 사진이 확 줄어서 못 쓰게 됩니다. 묶어놓고 작업을 하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 이걸 이제 풀고 해야 되냐면 이만큼 폭하고 높이는 28에 19만 해야 되는데 해상도가 300dpi 너무 커가지고 안 들어갈 때 그럴 때는 리셉을 푼 상태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 72dpi를 하면 72가 됩니다. 확 줄었죠. 사진이. 예, 실제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이건 복원은 다시 위로 올라가야만 복원이 되고 그래서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 조정하는 것은 여기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작업을 따라서 작업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 사이트에 올릴 때 뭐 블로그에 올릴 때라든가 이럴 때 작업 사진이 너무 커버리면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줄일 때는 이걸 통해서 이미지 크기를 줄이는 건 얼마든지 줄여지는데 키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복제를 해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키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일 때 주로 사용하는 거죠. 키우는 것은 사진을 키우는 것은 픽셀 자체의 숫자만 늘려질 뿐이지 실제로 사진 크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키우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색 정보도 그랬고 뭐 사이즈도 있잖아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어렵고 있는 것을 줄이는 건 쉽다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진의 해상도도 줄이는 건 굉장히 쉽고 정확하지만 늘리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해상도는 여기에서 이미지 크기는 주로 이제 줄일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오늘은 이미지 크기까지 봤고 이제 캔버스 크기도 이제 캔버스 크기는 이 전체 이 사진 크기를 내가 이제 합성할 때 주로 쓰는데 밑에다가 더 뭘 붙여야 되는 경우 근데 밑에 붙일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캔버스를 이렇게 해서 더 키우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키우고 이쪽으로 하면 위쪽으로 키우고 가운데로 하면 전체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이제 키울 때 여기서 잠깐 키워보겠습니다. 캔버스 크기를 전체적으로 키울 때 여기를 예를 들어 200으로 했다. 누르겠습니다. 그럼 옆에가 자, 보겠습니다. 옆에가 늘어났죠. 캔버스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옆에다가 새로운 것을 합성해서 붙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원본보다 더 크게 작업을 해야 될 때 캔버스를 키우는 작업이 이게 이제 이미지에서 캔버스 크기입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이미지 회전이 있죠. 이건 이제 180도 회전을 눌러보겠습니다. 반대로 들어갔죠. 또 90도 90도 돌아가는 거. 이거 이제 가로로 뒤집기는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로로 뒤집기는 반전이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미지 돌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가로로 뒤집기, 세로로 뒤집기, 위아래로 반전. 이게는 돌리는 게 아니고 반전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거울 보면 밤대로 나타나는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이미지 회전에서 캔버스를 가로로 뒤집기, 세로로 뒤집기는 크게 의미 없는데 이 가로로 뒤집기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을 할 때 꼭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나중에 하다 보면 아마 이게 왜 필요한지는 작업하시면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미지 이제 그 밑에 다른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주로 쓰는 게 이미지 회전, 캔버스 크기, 이미지 크기, 그 다음에 아까 조정, 모드. 이게 이제 이미지에서 주로 쓰는 명령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합성하는 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